네, 안녕하세요. 가을에 또 모였습니다. 마약남, 마음 약한 남자들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가을에 맞는 주제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핫한 넷플릭스 최고의 인기작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마음이 약한 남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심리인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약남이니까 남자 남자만? 캐릭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주인공 이정재 씨가 맡았던 기훈. 이 기훈에 대한 캐릭터는 좀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기훈 캐릭터는 아주 전형적인 도박 중독 환자분들의 캐릭터예요. 돈 다 날리고 대책 하나도 없고 여기 이제 막 엄마 막 카드까지 막 다 훔쳐가지고 이런 짓 잘해요. 그치? 그리고 또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 또 어떤 게 좀 받쳐주냐면 중독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디펜던스, 의존성인데 지금 기훈 보면은 어떠냐면은 이 어머니한테 계속 의존적으로 살아가잖아. 그치. 다 컸는데 용돈 10,000원씩 받아서 쓰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무슨 일 벌릴 것 같으면 싹 숨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적인 부분들이 이제 도박 중독을 좀 만들어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독립적인 성향들은 좀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보통, 그래요?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중독에 잘 빠지는 거죠. 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훈이 독립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나가서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겠죠. 자기가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드라마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장 다닐 때 파업해가지고 그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자기가 뭔가 그런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어떤 트라우마틱한 이벤트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그려놓고는 있지만 하지만 정말 독립적인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자기가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사회에서 완전히 뒤로 쫙 빠져가지고 엄마 뒤에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또 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자기 딸도 찾아오고 뭐 이런 뭔가의 대책을 마련할 텐데 되게 이거는 재밌다.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도박 중독에 빠질 확률이 좀 적고 적죠. 의존적인 사람들은 도박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 그렇죠. 약간 반대일 것 같거든요. 음. 느낌에는. 독립적인 성향들이 왜 보면은 이제 약간 도전을 잘할 것 같고 그치. 기질도 강할 것 같고 이러니까 왠지 도박에 더 빠지기 쉬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도전을 잘하거나 아니면 호기심이 많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도박을 잘하기는 하지만 중독되지 도박에 않는다. 중독되진 않겠죠. 기훈이라는 캐릭터는 의존적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우유부단하죠. 정말 이런 한심한 아빠 자기가 무능력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뭐 떠밀려서 또 환경이 그렇게 된 건가? 중독 환자들 네. 입장에서 본다면 환경을 탓하죠. 탓하는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환경 탓을 하니까 그러고 있지. 그리고 자기 대책도 없으면서 아 엄마 그런 것 좀 하지 하지 마. 마, 이렇게 또 보기는 싫은 거야. 그런 게 그치. 안타까운 네. 거야. 아 그럼 자기가 돈을 벌어오던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는 말 못하고 이제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소리가 커요. 그쵸. 가족들, 특히 엄마. 이런 게 약간 좀 생각하게 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 착하다고 할 수가 있나? 그렇죠. 이제 착한 건 아니고 여린 거죠, 여린 거. 그렇지. 여린 캐릭터. 것도 솔직히 너무 좋은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롱하지 못하고 강한 사람은 그치. 뚫고 나간다 이거지. 맞아. 그런데 이제 약하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숨게 되는 그런 캐릭터가 되고 이제 원래 중독 환자들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기훈이도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쵸, 그치. 그쵸. 자기중심적이 아니었다면 딸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겠지. 음. 극이 진행되면서 정말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보이고 이름이 뭔지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뭔가 자기의 시각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인격적인 성숙도를 좀 거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마약남의 교정 프로그램 같은 걸 수도 있다. 너무 무섭다. 마약남을 교정하려면 오징어 게임 시키고. 아우. 근데 사실 마지막까지 상금을 포기하지 않은 인물은 박혜수 음. 배우잖아요. 마지막에 자살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중독 환자들이나 뭐 이렇게 특히 중독 환자들 자기의 어떤 제대로 된 병리를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면 그때 조금 이렇게 주치의로서 좀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이제 도박 중독 환자인데 뭐 빚이 100억이야. 근데 그런 자신의 상태를 확실하게 자각하게 되면 아 나는 도저히 딸 수 없는 거구나를 자각하게 되면 그럼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우의 입장에서도 보면 아 자기가 기훈이까지 다 죽여버리고 저 돈을 다 갖겠다가 아니구나. 기훈이는 자기를 위해서 그걸 안 했구나.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인간이었고 내가 잘못됐구나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깨닫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를 끊어버리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겠느냐. 상우가
자기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은 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사 중에도 나오는데 너희들 나 때문에 살았어라는 얘기를 하고 상우가 생각했던 포인트마다 그거를 잘 짜가지고 승리한 부분도 물론 있어요. 상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나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은 좀 우월하다? 난 좀 다른 인물이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원래 있고 그런데 아마 제가 만약에 오징어 게임을 정말 들어간다면 나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옛날을 좀 돌아보면은 간간히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기훈이가 구슬치기 할 때 거기서 자기가 다 이제 지게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사기치기 시작하잖아요. 난 그게 너무 공감 가더라고. 너무 슬프고 막 이러면 안 되고 너무 죄책감 드는데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기훈이라든가 상우라든가 둘 다 마약남이 아니지 않아요? 마약남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굴한 행동도 할 하는 거라는 거지. 마음이 약하지 않으면 음. 그래 내가 다 떠안고 내가 죽는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라든지 아니면 그래 난 정직하게 게임할 거야 이럴 수 있지만 마음이 약하니까 아니야. 나는 살아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벽이랑 지영이의 대결을 보면 지영이가 택했던 게 이게 강자의 그치 이게 초이스인 강자지. 거지. 자기는 어차피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야. 음. 그때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살아보겠어요가 마약남이고 사기라도 쳐서 살아보겠어요. 지금 기훈이나 상우가 했던 행동들인 거지. 그런데 지영이가 했던 행동은 어떠냐면 난 어차피 나가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면 네가 이길 거야. 그리고 딱 밑으로 딱 떨어뜨리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죽음 앞에 의연한 사람이 어딨어요. 아무리 내가 나가서 만날 사람이 없고 밖이 지옥이어도 여기서 지금 총부리 겨누는데 거기서 의연할 사람이 어딨어. 근데 얘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 거죠. 대단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 강자의 패턴. 룰대로 간다? 아니면 룰 앞에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맞선다. 라는 거고 정말 기훈이라든지 상우가 했던 그런 행동들은 정말 그야말로 정말 그치. 찌질한 마약남. 얘네는 마약남이지. 마약남. 그치. 네. 자 그러면 정말 사이코 아닌가 싶었던 할아버지 일남 이 사람이 이제 주는 섬뜩함이 있잖아요. 다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은 인생의 이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뭐 그런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명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이제 없는 사람도 그다음에 돈이 너무 많은 사람도 둘 다 인생에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돈이 너무 많아 보진 그러니까. 않았잖아. 돈이 너무 많으신 분들을 치료를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뭐래요? 뭐래 궁금하다. 뭐래 나 진짜. 궁금하다 정말.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뭐래? 돈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요. 네. 여기 이제 이 일남 이 할아버지가 했던 대사에도 나와.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아 왜지? 어느 순간에 어느 공점을 딱 지날 때 돈하고 행복이 완전히 코릴레이션, 상관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근데 만약에 월 수입이 만약에 내가 한 10억씩 들어와. 월. 그러면은 또 아예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한 8천 정도면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여행 맘대로 다니고 하겠지만 월 10억 정도가 들어오면은 이번에는 저 몰디브에 섬을 하나 살까? 내일은 뭐 전용기를 한 2대 사볼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 그 단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기쁨이 또 있을 것 같거든 나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너무 그게 달하면 어쨌든 그 상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안 무너질 것 같다는 거지 내 말은. 계속 있다. 그거는 오. 말이에요. 돈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인생에 찾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일남이라는 이분이 이 프로그램을 짠 이유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더 센 자극, 더 재밌는 자극을 만들기 위해서 판을 짰는데 그것도 자기가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출연한 거지 그 안에.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냐라고 생각할 때 물론 사이코패스적인 부분이 있죠. 판을 짠 것도 그렇고 사람이 죽어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동정심이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사이코패스라고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사이코패스여서 이걸 했느냐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코패스적인 사고방식이 생겼느냐 이거는 사실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1차적이냐 2차적이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되게 섬찟하죠. 그러면 어떤 장면이 제일 약간 이거는 진짜 잘했다. 진짜 사람 본성을 정말 잘 보여줬다. 정말 잘한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약간 저는 추악한 본성 이런 거. 딱 두 가지를 딱 먼저 찝자면 첫 번째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제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했던 게임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 시절은 우리가 조금 더 본능에 가까운 시절이잖아.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해석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장 폭력적이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때려도 되고 밀어도 되고 막. 그런 어. 맥락에서. 그러니까 가장 좀 폭력적인 거를 가장 메인으로 내세우면서 음. 우리를 일단 어린 시절로 백업시키는 거예요. 음. 본능에 가까운 시절로 백업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한 가지 더 해놨어요. 장치가 뭐냐면 두 번째는 싹 다 추리닝 입힌 거예요. 추리닝이 왜요? 그것도 추리닝을 본능인가? 입히면 그 맞아요. 사람들을 다 동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드라마 안에서도 계속 나오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사람은 평등하다. 그렇지. 평등하게 룰이 적용돼야 된다. 그렇지.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그냥 그 뭐 외국 근로자고, 뭐 이쪽은 뭐 의사고, 뭐 이쪽은 뭐 잘 나가던 펀드 매니저고 이렇게 사람의 계층이라든지 위치가 달라버리면 그러면 각자 자기 포지션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능이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싹 다 추리닝 입혀버리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면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그 캐릭터들은 그게 다 그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을 딱 드러내요. 인간이. 그 가진. 인간에 대한 본능이라는 거는 우리 PD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두 분 아나운서랑 저까지도 전부 다 여기 오징어 게임 안에 나와 있는 이 본능은 다 갖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이제 이 드라마가 되게 잘 됐다, 왜 이렇게 재밌냐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정말 재밌게 봤던 그 영화는 그 기생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기생충이 됐던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 됐던 이게 인간의 본능을 되게 적나라하게 쫙 드러내는 그런 영화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되게 본능적이고 정말 그 치부, 정말 어느 포지션에 있던, 예를 들어 상우처럼 엘리트였던 사람, 기훈이처럼 원래부터 찌질했던 사람, 아니면 거기 뭐 깡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본능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그런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동물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이제 드라마에서 딱 보여준. 그렇지. 예.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그래 오늘 뭐 이렇게 캐릭터들의 마음 약한 포인트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죠. 안녕.